네, 다음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이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지난 2008년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년 12월, 앞으로 1년 뒤면은 교도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를 나오게 될 조두순이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곳에 이웃이 된다고 해도 쉽게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만에 하나 알게 되더라도 조두순이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어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SBS 이슈제팀의 박세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제가 시청자분들께 드린 말씀이 진짜 사실입니까? 법에는 일단 공유라고는 안 돼 있고요. 이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두순이 내년 12월에 출소를 하잖아요. 뭐 본인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새로 이제 거처를 마련할 수도 있는데 어디 사는지 한 5년간 이제 공개는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이제 알리고 싶을 텐데 공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왜 공개를 금지한 겁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법 조항이 있는데 법을 만들 때 이제 뭐 정부가 입법 예고도 하고 국회에서 또 논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제가 과거에 속기록을 다 찾아봤는데 논의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없었다고요? 네, 그 뭐 자세한 입법 취지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추정컨대 성범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렀는데 이제 나와서 사회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전과 때문에 뭐 2중, 3중의 피해를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막아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금 나오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저 조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등록 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박세훈 기자가 국회 속기록까지 다 찾아봤는데도 별다른 입법 논의 없이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가 보기에는 저 조항이 왜 만들어진 겁니까? 아마 성범죄자의 인권 보호, 명예 이걸 우선시한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죠. 속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앞서 이제 박세훈 기자의 이제가 하신 얘기 중에 저는 답이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이중처벌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범죄자 신상 공개라는 게 이게 미국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미국에 이제 메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간이라는 여자 아이가 7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참혹한 성범죄 피해자가 돼서 그 메간을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그 사람의 이제 신상을 공개한 거. 이게 이제 메간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아마 제 기억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시에 우리나라 신상 공개가 도입됐을 때 위헌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합헌 결정 났어요. 그때 여러 쟁점 중에 제일 중요한 쟁점이 뭐였냐면 이중처벌 아니야? 말씀하신 대로 야 어차피 이 사람 징역 다 살고 나왔잖아. 죄값을 받았잖아. 얘 징역 10년? 징역 10년 감옥에서 다 살고 나와서 죄값을 받은 거잖아. 근데 신상공개 5년 하라고? 그 이중처벌이야. 15년이잖아. 이런 얘기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과잉금지 원칙 위배됐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라는 거죠. 야 피의자도 피고인도 전과자도 성범죄자 전과자 인격권이 있는데 신상 공개까지 하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요 두 쟁점이어서 뭐 다른 쟁점도 있지만 가장 큰 건 거기에 그래 이중 처벌이라는 어떤 반대 의견도 있었고 너무 심하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중 처벌도 아니라는 것이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가장 큰 논거는 피고인의 인격권, 전과자의 인격권과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성범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누구냐는 것을 알려서 주변에 또 다른 제2차, 3차 피해를 막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나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위헌 논의가 있었을 정도로 이중처벌의 문제가 쟁점이 돼 있어서 아마 국회에서 이것을 만들 때 그나마 그 신상 공개되는 사람들의 이중처벌의 문제, 그다음에 인격권의 침해 문제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 어쨌든 간에 성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고 교도소에서 그 죄값을 치른 그 사람들에게 이중 처벌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뭐 방송에서 사실 그동안 많이 얘기했습니다. 전과자라고 해서 또 다른 편견과 오해, 이제 세 사람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네. 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저 사람은 또 범죄를 저지를 거야라고 하는 이 편견과 오해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와서 우리 동네에 산다. 그러면 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무섭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박수영 기자도 이 사안을 좀 많이 들여다봤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뭐 만약에 제가 알게 됐다. 그러면 뭐 제가 이제 뭐 저는 아들입니다만 뭐 딸을 가졌다. 그러면 뭐 옆집에도 딸이다. 그럼 옆집에 알려주고 싶은 게 또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차별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알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한 규정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누구는 되고 어떤 케이스는 안 되고 이게 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알려준다?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여고 뭐 여중생들끼리 친구들끼리 또 동네가 또 비슷하니까 야, 저 집에 누가 산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로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물어보면 원칙적으로 또 안 된다고 하고요.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근데 딱 한 가지 된다고 하는 게 아빠가 딸한테 알려줄 때 그리고 엄마가 딸한테 알려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직계 가족이 알려줄 때만 괜찮다라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두순과 관련해서는 뭐 청와대 청원에 절대 출소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청원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많은 청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그거는 어쨌든 그런 이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 또 이런 끔찍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그런 청원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뭐 딱히 줄만한 대답은 없는 거죠. 성범죄자 뭐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이것 말고는. 네.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련법을 뭐 개정한다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지금 그 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간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이게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카톡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알게 된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가족부는 이제 말로 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데 왜 말로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공개야 아니면 공개가 아니야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올라간 법 개정안은 이제 그 폐쇄된 단톡방 그러니까 뭐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개가 아니라 폐쇄된 단톡방에서 서로 공유하는 거는 허용을 해주자 이제 이런 개정안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죠.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 미국이 사실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나라인데 미국은 왜 이러한 제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미국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And publicly to people so that people have that knowledge to be able to keep themselves safe and their children safe and be able to act accordingly so that they know who is living in their area. 결국 저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알게 되면 그들과 자녀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은 인권을 여전히 중시하는데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다른 일반 시민, 혹시 있을지도 모를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반 시민의 인권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게 있을까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비단 이 제도법, 외관법이나 이런 신상공개제도뿐만 아니라 국가가 행하는 모든 제도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한 국가가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는 그 이익 형량을 해서 거기서 오는 불이익하고 얻는 이익을 형량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면 시행하는 거잖아요. 불이익이 크면 시행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미국 관계자 얘기도 똑같고 맞는 얘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전에 이 우리나라 신상공개제도가 2000년대 초반에 헌법재판소 왔을 때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냐 해서 합헌 의견 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신상공개제도를 하면 성범죄자의 인격권하고 사생활 침해 올 수 있어. 다만
그 사람들이 신상 공개돼서 얻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이 자유가 침해되는 그거보다는 이걸 알려서 얻는 이익들, 그래 그 공익, 즉 성범죄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그 공익이 더 커. 그렇다면 성범죄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더라도 이건 하는 게 맞아. 이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의 합헌의 논리거든요. 저 미국의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 두 개를 이익 형량해 봤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것도 얘기 못하고 저것도 얘기 못하고 공유도 못하게 하고 그럼 하나마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 만약에 피의자의 저 성범죄 인격권이 침해될까 우려돼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 신상 공개가 외부로 알려지는 걸 그렇게 다 막아놓을 거면 차라리 하질 말던지, 만약에 할 거라면 그 벽을 다 허물고 완전히 오픈시키는 게 맞다. 그래야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던 그 공익, 이게 달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세영 기자 어떻습니까? 성범죄자 아마 뭐 민원을 넣은 경우도 있다. 여가부가 이렇게 밝혔다고 하던데 성범죄자를 신경 쓰다가 정작 성범죄 미리 막자 예방 이게 혹시 소홀해지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어요. 이게 뭐 사실 김 변호사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법익을 형량을 이렇게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보를 공개해서 우리가 성범죄 예방하는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사실 어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너무 공유를 차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저희가 보도를 할 테니까 여성가족부에 혹시 반론하실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달라 했는데 그 민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성범죄자들이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다. 그래서 이게 소란이 생기고 불편하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콜센터에서 법적으로 이거 처벌받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만 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라서 두 번 물어봤습니다. 그 민원이라는 게 성범죄자가 제기하는 민원이 맞습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가부에서는 약간 무게 중심이 어떻게 보면 성범죄자 인권, 뭐 명예훼손 걱정 쪽에 조금 더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범죄자의 인권도 정부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나 성범죄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했던 그 약속도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공식 응원가 중에 하나였던 언제나 우리 그대 곁에 있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누군가를 위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 누군가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시죠. 기억나십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우리나라의 첫 골을 넣었던 유상철 선수. 저 골이 우리나라를 한일 월드컵 4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유상철 선수 지금 프로축구 K리그 1은 인천 유나이티드의 감독으로 있습니다. 어제 제가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리그가 끝날 때까지 인천 감독으로서 제가 맡은 책임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또 버텨내서 이겨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상철 감독, 이 팬들에게 했던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철 감독과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